농농. 야, 주차 녹화, 씨. 농농.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농입니다. 오늘 이제 계절학기 수업인데, 오늘 이제 시험도 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동영상 올려야죠. 제가 오늘 어떤 동영상을 올릴 거냐면은, 제가 작년에 뭐, 외국 나가서 인턴하고 왔는데, 그때 솔직히 진짜, 외국 나가서 뭐 진짜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어갖고 뭐 했냐? 마늘 양파 막 시세나 뭐 재배 면적 있잖아요. 뭐 재배 면적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모아서 제 딴에는 분석하고 뭐 제 딴에는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자료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솔직히 그렇게 뭐 큰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옛날에 심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뭐 통계청이나 통계청 자료가 주가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카미스라고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봤습니다. 뭐 97년도부터 뭐 한 22년 정도 자료네요. 일단 한번 보시죠. 안녕. 네, 그동안 제가 작년에 정리했던 마늘 양파 시세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시작하는 말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대부분 이렇게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이제 생산량, 뭐 재배 면적, 뭐 10R 300평당 생산량 등도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정확한 재배 면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실측 전체적인 우리 논밭을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 집단 같은 걸 통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물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과는. 그러나 우리는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뭐 4월경에 이제 재배 면적 조사 결과, 그 다음에 7월 말경에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 재배 면적은 이제 17년도에 심은 마늘의 양파의 재배 면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늘 양파의 주산지가 저쪽에 이제 호남, 뭐 전라도 지방이랑 이제 우리 경북, 경남 쪽이라서 대체적으로 그쪽 동네들은 또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생산량을 독자적으로 이제 조사해서 독자적으로 또 자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들이요. 네, 그리고 양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미스 홈페이지 도매 가격 기준으로 이제 적어놨고요. 이제 7월에서 이제 후년 4월까지 평균 가격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늘은 이제 상품 10kg 가격 기준이고 이제 양파는 상품 20kg 기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가겠습니다. 마늘부터. 마늘이 진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마늘의 재배 면적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보십시오. 97년도 재배 면적 36,000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99년도 42,000, 그 다음 2000년도에 44,900, 거의 45,000헥타르나 심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심었죠, 마늘을 옛날에. 그럼 요즘은 18년도에 마늘 얼마나 심었냐? 28,000헥타르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19년도도 한 27,000 몇 헥타르고 한 마이너스 한 3.7% 정도. 네, 18년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마늘은 10,000헥타르 이상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늘의 시세가 갑자기 확 뛰었을 때 이제 재배 면적과 뭐 생산량, 뭐 수입 물량, 뭐 시바라당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마늘 시세가 확 뛰었을 때를 한번 보면은, 네네, 09년도하고 10년도네요. 거의 2배 이상 올랐네요. 네, 2배 이상 올랐죠. 이때 보면은 이제 2만 뭐 5천원에서 5만 7천원, 5만 7천원 이렇게 막 올랐는데
보면은 이제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재배 면적 많이 줄었네요. 재배 면적 15% 정도 줄었고, 이제 생산량도 24%나 줄었습니다. 이제 재배 면적도 줄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300평당 이제 평당 생산량조차 줄어가지고 이제 아예 물량이 우리나라 물량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확 뛰었네요. 이때 아다리가 잘 맞았네요. 더불어서 이때 보면은 거의 이때 수입 물량도 거의 우리나라 생산량의 10% 정도 되네요. 수입도 많이 했네요. 수입도.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11년도에는 또 이제 또 양파 마늘 값이 또 확 떨어졌죠. 이때는 보면은 이제 전년도에 마늘 값이 좋았으니까 또 이렇게 네, 마늘 면적이 살짝 증가하고 또 이제 전년도에 특히 전년도에 마늘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죠. 여기 37.5 우리나라 생산량이 거의 29만 5천 톤인데 정부에서 3만 7천 톤 정도를 수입해가지고 거의 이거는 수입 물량이 15% 이상 네 거의 15% 20% 가까이 되네요. 한 17, 8% 정도 우리나라 생산량의 17, 8%를 수입을 했네요. 이러니까 마늘값이 안 좋지. 예. 하여튼 이해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네요. 이제 평당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봐서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12년도는 그냥 그랬고, 또 이제 13년도는 또 이제 평당 생산량이 너무 이제 농사 잘 된 거죠. 이제 뭐 해나 이런 게 좋아서 이제 농사 잘 돼가지고 이제 마늘값이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별로고, 근데 14년도에서 15년도 바뀌면서 마늘값이 좀 뛰었죠. 이때 한번 볼까요? 면적이 확 줄었습니다. 일단 면적이 확 줄었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거의 10만 톤 가까이 줄었죠. 네네, 거의 10만 톤 가까이 생산량이 줄었고, 이제 또 농사도 잘 안 됐네요. 농사 잘 되다가 이제 평년에 비해서는 잘 안 된 건 아닌데 농사가 뭔가 좀 이제 풍년이다가 갑자기 농사가 이제 풍년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마늘값이 확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또 마늘 생산량이 또 적다고 또 수입을 우리 딱 정확하게 10% 했네요. 우리나라 생산량이. 예, 이래서 마늘 값을 좀 보존을 시켰네요. 예, 정부에서.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아니죠, 한 4년 정도 마늘 값이 안 좋다가 탁 뛰었네요. 그 다음 해에도 16년도도 마늘 값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재배 면적이 생각보다 안 늘었거든요. 근데 재배 면적도 생각보다 안 늘고 이제 그리고 생산량도 뭐 그냥 이제 값 좋을 때 생산량이죠. 이제 괜찮죠. 이제 되고 16년 좋았고, 뭐 17년도도 이제 재배 면적이 늘긴 늘었는데 또 생각보다 또 농사도 별로 안 되고 정부에서 또 이제 수입 물량도 줄여서 이제 생산량은 이제 30만 톤이 넘었는데 가격은 뭐 괜찮네요. 네. 그 다음 18년도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업로드를 좀 덜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18년도가 생각보다 농사가 안 되는 해였습니다. 18년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18년도 마늘 양파 면적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평당 생산량이 다 낮아요. 마늘이든 양파든.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농사가 잘 안되면은 다른 사람들 농사 잘 못 지을 때 내가 잘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농사는 제가 짓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이제 날씨나 또 햇빛 뭐 이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18년도 마늘값까지 이렇게 되었네요. 뭐 19년도 마늘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울하죠. 네, 암울합니다. 이제 완전 기상이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나오시는 이제 평당 생산량을 모두 상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엄청나게 평당 생산량이 좋았을 겁니다. 거의 지금 이 20년 동안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양파. 여러분 양파를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97년도에 양파 재배 면적을 보십시오. 네, 97년도에 고작 12,000헥타르입니다. 고작. 그리고 18년도에 양파 재배 면적을 보십시오. 26,000헥타르나 됩니다. 26,000헥타르. 2배 이상 많아졌죠, 양파가.
이제 양파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양파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겠죠 아마. 양파 재배 면적은 계속 늘었습니다 이때까지. 양파 재배 면적은. 그러니까 똥값이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살짝 줍니다. 살짝 주는 경향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양파 재배 면적은 계속 늘었습니다. 네. 양파 시세를 보시면은 이제 뭐 13,700원. 이거 킬로그램 아닙니다. 이거 20kg. 이거 오타. 이거 왜 안 써져? 그럼 근데 이거 그 도매 시장에서 상인들 뭐 뛸 거 다 띄고 하는 도매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우리가 농민들이 파는 가격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파도 뭐 지난 97년도 이후로 뭐 제가 볼 때는 재배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평당 생산량이 그대로잖아요. 뭐 97년도 보십시오. 97년도에 뭐 여기 300평당 뭐 5.9톤이 나왔네요. 근데 18년도 보시면은 300평당 5.7톤입니다. 오히려 줄었죠. 18년도 해가 안 좋았거든요. 18년도 농사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거는 재배 기술에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양파값이 왜 똥값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파값이 똥값인 이유는 재배 면적이 많아져서입니다. 양파 재배 면적 많이 늘었죠. 지금 양파 재배 면적 계속 늘어왔습니다. 지금 양파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왔는 거. 그 다음에 양파 수입 물량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좀 가격이 안 좋은 해에는 정부에서 수입을 적게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안 좋으면 수입한 것도 가격 경쟁력이 없거든요. 이렇게 수입 물량도 계속 줄였는데 양파 수입 물량을 보시면은 최근에 양파 수입 물량이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양파 가격이 15년도랑 17년도 뭐 이럴 때 양파 가격이 진짜 좋았거든요.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수입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정부에서 양파 가격 수입 많이 했죠. 보통 마트 가셔도 중국산 양파 막 올해는 지금 19년도는 중국산 양파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양파가 워낙 싸니까 중국산 양파가 경쟁이 안 되거든요.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뭐 마트 가보시면 중국산 양파 탁 해가지고 딱 뭐 20kg 한 방 15,000원 딱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14만 6천 톤, 뭐 14만 8천 톤 수입 참 많이 했죠. 물론 물론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양파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네, 양파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 면적이 이렇게 이만큼 뭐 2배씩 뛰어도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면 어지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도표로 보여드리면은 요 초록 색깔이 마늘양파 총합입니다. 마늘양파 재배 면적이 총합입니다. 요 마늘양파 재배 면적 총합이 이렇게 변천사 97년부터 이렇게 쫙 있죠. 이제 파란색이 마늘, 빨간색이 양파. 보시면은 마늘 면적은 계속 줄었습니다. 이렇게 쭉 줄다가 뭐 살짝 반등하다가 또 줄다가 또 반등하다가, 네. 그 다음에 양파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줄다가 이제 오르다가 또 살짝 줄었다가 또 오르다가 지금 계속 오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만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만 얼마면은 양파는 2배 늘는 겁니다. 2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합계 면적이 보통 뭐 48,000에서 많을 때 6만까지 갔죠. 많을 때 6만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45,000, 뭐 44,000, 뭐 49,000, 5만 정도 갔다가 15년도에는 둘 다 얼마 안 심었네요. 15년도 이렇게 적게 심었고 18년도 많이 심었는데 농사가 잘 안 돼서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았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진짜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 17년도에는 마늘양파 괜찮았거든요. 괜찮았고, 그리고 이번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19년도 올해가 진짜 특이한 해입니다. 올해가 진짜 특이한 해예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진짜 소폭 줄었습니다. 3% 정도, 뭐 3% 4%. 근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0%가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왜냐면은 이게 양파 같은 경우에는 그 양파 모종 씨, 양파 씨 팔리는 것만 봐도 대충 양파 재배 면적이 감이 오거든요. 보통 상인들이 그렇게 내년 양파 값을 유추할 겁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이하게 뭐 환경 변수 있잖아요. 뭐 날씨, 고온, 뭐 환경 변수에 의한 생산되는 양파나 마늘 농산물의 변동폭은 많아봐야 저는 10%로 잡거든요. 근데 19년도에는 미쳤습니다. 19년도에는 거진 너무너무 풍작이 돼버려가지고 그 10%의 그 선을 완전히 뚫어버린 거죠. 10%의 선을. 그래가지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거진 3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양파 값 알죠? 올해 양파 값이 정말 안 좋습니다. 마늘 값도 물론이고요. 너무너무 마늘 양파 값이 좋아서. 네. 이게 농사가 너무 잘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결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솔직히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그런데 그래도 이때까지 흐름을 알면은 혹시나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까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19년도 올해를 보니까는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 변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농사가 너무 잘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하자면은, 이제 지금 19년도에 27,000헥타르잖아요. 네,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내년을 19년도 27,000헥타르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21,756헥타르. 근데 지금 마늘 양파 둘 다 똥값이죠. 제가 볼 때는 마늘은 재배 면적이 상당히 줄 겁니다. 마늘은 제가 볼 땐 재배 면적이 한 20% 정도 줄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뭐 도표 이런 거 다 보고. 그리고 양파는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파는 줄어봐야 뭐 1000헥타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농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풍년이 되면은 마늘 양파 값 또 안 좋습니다. 근데 분명히 면적은 줍니다. 분명히 면적은 주는데 내년에 면적이 주는데 농사까지 잘 안 됐다. 그러면 마늘 양파 값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물론 어느 선까지입니다. 정부가 어느 선 되면 무조건 통제합니다. 수입을 덜 넣거든요. 수입 물량을 팍 늘려버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양파 솔직히 2만원 넘어가는 거 본 적 없죠? 저도 양파 2만원 넘어가면은 정부에서 수입 물량 중국산을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내년에는 면적은 둘 다 줍니다. 거기다가 농사까지 안 된다면,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으면은 내년에는 마늘 양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뭐 농사 씨가 빠지게 지었는데 뭐 빚내서 생활하죠.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 집의 얘기를 꼭 저희 집의 얘기라고 한 건 아닙니다. 뭐 근데 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농사 지었는데 오히려 빚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일단 면적은 무조건 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날씨 변수 빼고 뭐 마늘 양파가 뭐 괜찮은 가격을 받기 위한 재배 면적을 봤을 때는, 마늘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5,000헥타르, 그 다음에 양파는 2만 헥타르입니다. 아마 그 정도 선에서는 아무리 웬만해서는 마늘 양파 값이 똥값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배 면적입니다. 네. 그럼 이만 농동이었습니다. 농농!